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문제를 던져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를 투기적으로 했을 때 기대 수익을 갖다 축소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네. 다른 영상에서 이제 찍었고 맞습니다.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저희 컨셉이 또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핵심만 좀 말하고 궁금증을 네, 유발하는 게 네, 핵심인데 네. 이 내용은 좀 짧게 하기가 그래서 좀 나눠서 네. 영상을 찍도록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농지에 대한 얘기인데 딱 네. 집어서 농지라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거지 테마별로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개정안이 올라오는 거는 농지법하고 네. 농업경영체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업무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첫째로 농지법상 비농업인에 대해서는 그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데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검토를 다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로 든 게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용도지역, 용도구역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곳은 주말 농장으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말 농장을 꿈꾸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뭐 아닌 지역을... 소식인데 네. 빨리 사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아직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직업, 영농 경력 등 농업 경영 계획서장에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한대요.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한다. 예로 든 게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이제 마지막에 좀 무서운 건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라. 거의 뭐 주택 자금 조달 네. 계획서랑 똑같네요. 제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촘촘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돈으로 이걸 샀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농지에도 적용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영농 능력을 본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농사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럼 재직증명서 봐서 이 사람 직업이 뭐고 몇 시간이나 얘가 시간이 될까, 이걸 보는 건가? 글쎄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런 거 기존에는 그런 거 없이 진행이 그럼요.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따지겠다. 네. 라는 부분이어서 농지를 취득을 고민하신 분들은 네. 조금 서두르라고 얘기를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뒷부분에 보시면 그렇죠. 앞으로 향후 관리 방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내용을 보시죠. 근데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가 된 다음엔 또 대출 규제가 사실 따라올 수 있거든요. 자기 자금이 투명하게 노출이 돼 있냐인데 네. 자기 자금이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증여라든지 아니면 편법으로 이렇게 현금성 자산을 받아가지고 불법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따지다 보니까 아마 주택만큼이나 이제는 농지를 취득할 때 자금에 대한 소명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과태료 규정이 있어가지고 조달 계획서 이런 거 잘못 쓰면 과태료 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박사무사가 전문이시니까 과태료 내는 분들도 있어요. 일이 좀 많아지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농지까지 적용한다는 건 좀, 글쎄 농지가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어서 많이 올랐나?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제 이용 실태 조사를 해요. 네. 그걸 의무한대요, 이제. 원래도 이제 농업경영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면 실태 조사를 하죠. 네. 근데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점차 강화된다는 얘기 같아요. 연 1회는 이상한데요. 연 1회 이상. 연 1회는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할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기 때문에 취득할 때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향후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서 이거 이 실태조사하는 사법경찰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일자리 창출인가? 경찰 알 수가 없네. 글쎄요, 뭐 이거는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네. 이제 나오고 이제 사례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도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마다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농지 취득 중에서 이제 농업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데 네.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업 영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할 때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지자체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법인이 되면 해산하라는 청구 나오고 농지 취득할 때 소명을 이제 강화시키고
이거는 뭐 저희가 농업회사법인이나 뭐 농업법인 많이 설립을 안내 드리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은 못한다. 특히 뭐 그렇죠.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서 농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농업법인 하겠다. 조금 시대를 앞서서 제가 좀 앞섰죠. 이미 이거는 사실 시행되고는 있어요. 그렇죠.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더 타이트하게 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운영하시는 농업법인이 정말 예전하고 틀리게 이제 정관이나 이런 걸 까다롭게 보잖아요. 그 목적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취하셔야 할 방법은 사업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농업법인만 가지고 이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법인과 농업법인을 별개로 둬서 문제없이 만들어놔야지. 괜히 이게 걸렸다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마저도 피해를 볼 수 해산하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 놓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앞서서 살짝 얘기 나왔는데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 조달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다라는 게 이제 또 명문화돼 있어요. 네.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업무 자체가 주택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 투기가 확장되면서 같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토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네.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는 진짜 제가 한 2년 전부터 네.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노하우가 많은데. 근데 이 노하우의 불법은 문제가 아니죠? 아니라, 아니, 불법은 아니죠. 정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네.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가 그렇죠. 적용되잖아요. DTI나 뭐 이런 게. 근데 그 내용 보니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지 사는 거에 대해서도 LTV 규제가 들어가면 아, 이건 무서운데? 이건 농지뿐만 아니라 토지 전체잖아요. 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써 있기는 해요. 농업인이나 자영업자 등의 토지 상가 담보대출 조달에는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건데, 이제 이건 애로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규제가 생기는 거. 요걸 조금 그 확대 해석해 보면 그 예측을 해놓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농민이 추가적으로 농지를 산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농민이냐 아니냐를 이제 아까 그 자격을 더 따지기 그렇죠.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봤더니 일반 회사의 직장인이야. 네. 근데 농지를 사겠대. 혹은 토지를 사겠대. LTV를 따지겠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택에도 만약에 대출이 많은 사람이라면 토지 구매도 제한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했죠. 예전에 근데 이거 너무한데? 귀농을 막고 영농을 막는.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귀농하는 사람은 아니 근데 배제를 귀농을 보통 보면 준비한다.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니 바로 가가지고 망할 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 보면 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맞습니다. 먼저 가서 경험을 한다던가. 근데 뭐 경험을 하려고 그래도 농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다 막히지 않을까. 집 팔고 라는 거죠. 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분석원에 통보하게 돼요. 그냥 주택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또 일정 규모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뭐 5억 이상이라는 예가 있긴 한데 1000제곱미터 또는 5억은 조달계획서 내라.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통보한다. 요거는 법에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내가 무조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주택이 이걸 하고 있거든. 그냥 그 제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소식인가? 아, 그리고 또 하나. 대규모 택지 지정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택지 지정하면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에 토지를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한다. 이건 이제 면적 기준도 없겠죠. 아까 얘기한 뭐 5억이라든지 이런 기준 없이 기간으로 봐버리는 거죠. 기간으로 보니까. 근데 이 일정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내용이 우울한데? 우울한데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건 강화가 계속 될 거고. 아,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에 걸리면 어떤 페널티가 있을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